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원혁철입니다. 오늘 현대해상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대해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손해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험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의 모멘텀을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좀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해상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해상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고, 재무제표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지금 PBR이 0.45배, BPS가 68,491원으로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하려면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제 바로 직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좀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공동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세제 때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대책 자체가 금융기업들에겐 다시금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상승했었던 금융사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정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다음으로 금융권발로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좀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꿰고 있습니다. 일단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이 PF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는데, 이제는 경공매로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75%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입장이죠.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을 하는 건데요. 부채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그러니까 이 공동융자 방식은 모든 금융사들의 돈을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 투입을 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에 막대한 충당금, 더 넘어서 3분기, 4분기, 올해 한 해까지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발표할 것인지, 그리고 이 금융사들을 이 충당금 이슈로부터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현대해상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2월부터 시작한 기업 밸류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2월 26일에 여기 보시면은 1차 세미나가 발표되었던 날이었죠. 그런데 1차 세미나 내용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8%, 7%까지 가까이 좀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5월 2일이죠. 5월 2일에 이 2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도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3%, 2%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 금융사이다 보니까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나왔죠. 어느 정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제가 지지라인 같은 경우 미리 설정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과거에도 이 부분이 좀 저항대 부근 라인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면서 다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슈, 그러니까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이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측면은 관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상승의 모멘텀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실상 장기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거든요. 왜냐,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일단 필요해요.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했더라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자면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89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기관은 14만 주, 그리고 개인은 77만 주 정도 매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금 상당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